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이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죠. 이 마윈의 꿈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사실상 그룹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2월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엔트그룹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사실상 이 엔트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인민은행은 이 엔트그룹의 신용과 보험, 자산 운용 등의 잘못을 바로잡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신용평가업을 정리할 것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정부 당국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 당국은 엔트그룹의 해체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반독점 행위를 24일부터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26일에는 알리바바의 조사관을 보내가지고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윈은 이런 중국 정부 당국의 압박 때문에 지난달 중국 규제 당국과 회담에서 국가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엔트그룹의 어떤 플랫폼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핀테크 계열사 엔트그룹의 일부를 중국 정부에 넘기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중국 당국은 묵살하면서 아예 마윈 죽이기에 돌입한 셈입니다. 왜 세계적 기업인 엔트그룹과 마윈이 이렇게 중국 정부에 의해서 해체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11월 8일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587회차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윈은 지난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렸던 이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무서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시합은 혁신의 시합이어야지 감독 당국의 규제 기능 경연 시합에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죠. 심지어 세계적인 은행 건전성 규제 시스템인 마제를 노인클럽이라고 비유하면서 이 중국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과감한 주장도 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왕치산 국가부주석 그리고 이강 인민은행장 같은 이런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와 금융 최고의 당국자들이 바로 이 마윈의 코앞에서 그 마윈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왕치산의 분노는 컸다고 합니다. 바로 전날 이 왕치산이 엔트그룹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새 금융기술이 불러올 시스템 리스크를 피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마윈이 이 왕치산의 발언을 정면으로 공박했기 때문입니다. 왕치산 국가부주석 앞에서 이렇게 중국 정부 당국의 시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진핑 체제와 중국 공산당의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윈의 이런 발언 이후에 중국 정부 당국은 즉각적으로 응징이 나선 겁니다. 마윈의 순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년 전에도 마윈은 언론 나와가지고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교육 사업에 매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윈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던 알리바바의 가변 이익 실체 BIE라고 그러는데요. 이 BIB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마윈이 BIE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중국 제1의 재벌이 재산을 강탈당했는데 가증스럽게도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을 포기했다는 언론 발표를 하도록 만들어내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 마윈에 대한 몽둥이질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함부로 중국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공산당 체제 수호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마윈의 엔트그룹 해체가 주는 교훈은 공산당에 반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온 중국 내 기업들 그리고 중국 내 핵심 구성원들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미 정치 경제 분석가인 친펑도 위험 방지만 앞세운다는 마인의 비판을 당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라고 봤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큰 시각에서 보면 정권 리스크, 정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 주석의 눈밖에 나게 되면 천하의 재벌도 살아남질 못합니다. 더불어 실종되거나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마인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시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과거 권력투쟁에서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진 스타, 국제기구 수장까지도 무차별로 실종되는 건 시진핑 정권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결국 시진핑 정권에게 찍히면 세계적인 기업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타도 언제든지 실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중국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10월 중국 공안 출신의 국제기구 인터폴 수장이 중국 방문길에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종된 멍홍의 인터폴 총재는 2014년 부패 혐의로 낙마되고 또 수감되었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발탁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라인이 아니죠. 이 멍 총재는 그해 9월 29일 중국 출장을 간다면서 이 프랑스 리옹의 집을 나선 이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멍 총재가 중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딘가로 끌려갔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해서 불법 구금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세계적인 기구인 인터폴의 수장까지도 이렇게 불법 구금하면서 실종 사태를 빚었다는 사실은 지금 중국의 공안 통치가 어떠한지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뿐 아닙니다. 2017년 1월에는 재산 60억 달러로 중국 32위 갑부인 투자회사 밍텐그룹의 사우제나 회장이 숙소인 홍콩 포시즌 호텔에서 실종됐습니다. 시진핑 주석 누나 부부의 재산 증식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였기 때문에 이 실종 사실은 엄청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당국의 눈밖에 나면 일단 구금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낼 때까지 실종 상태를 유지합니다. 끌려가는 것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가 아니라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추적하지를 못합니다. 강제 실종을 경험했던 한 인권운동가는 검은 커튼이 들어진 방에서 가족과 변호사 같은 외부 연락이 완전 두절된 채 용변 보는 것조차 담당자가 지켜보는 등 이런 24시간 감시를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백조차 금지가 됐고 나가고 싶으면 TV에 나가서 자백하라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안방보험의 우샤오위 회장 그리고 클럽메드 인수로 유명해졌던 푸싱그룹의 고광창 회장 등도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될 때까지 실종 사태를 겪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여배우 판빙빙 여러분 아시죠? 탈세 의혹을 받고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100일 넘게 연금된 상태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과문과 함께 세금 1,400억 원의 추징금을 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파문은 컸죠. 그녀는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파트 40채를 팔았다고 합니다. 판빙빙도 100일 넘게 사라졌다가 느닷없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 중국 공산당에 찍힌 유명 인사들의 공통적인 코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판빙빙의 사과문은 지금 중국에서 시대적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에 태어난 판빙빙, 그러니까 1981년생인데요. 이 81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을 마링하오라고 합니다. 마링하오 세대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 세대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화를 꿈꿉니다. 바로 그런 개인의 경제 자유 가치관이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하는 시진핑 사상과 충돌을 빚은 겁니다.
결국 이 판빈빙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압박을 통해서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유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중국의 통치는 한마디로 감시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감시로 마무리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철저한 공안 통치 사회입니다. 중국 내에서 모든 발언이나 오고 가는 대화들이 모두 감시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하이테크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국은 어딜 가든 CCTV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사는 어느 대학 교수가 길가에 잠시 불법 주차를 하고 바로 옆에 가게에 들어갔는데 곧바로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불법 주차하셨죠? 바로 차를 빼세요. 이런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CCTV의 안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운전자의 정체를 파악한 다음에 공안 당국의 정보 처리를 거쳐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차 소유자에게 전화한 겁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어디를 가든 안면 인식 장치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CCTV를 중국에서는 하늘의 눈이다 그래서 천 아니라 하늘의 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디를 가나 하늘의 눈이 쳐다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AI하고 안면인식 기술, CCTV 같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가지고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거대한 하이테크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공식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범임금과 이런 걸 위한 것이라고 그럽니다만 사실은 중국 인민의 감시가 주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전역에 3억 대가 넘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중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CCTV 규모는 2021년에는 4억 대로 늘어나가지고 도시의 모든 아파트는 물론이고 농촌과 기업에까지 촘촘한 감시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티에낭,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읽자면 천망, 하늘의 그물 이런 뜻인데요. 이 티에낭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치안감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2017년에 1조 2,4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한 209조 원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맞느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국방비 당시 국방비가 1조 500억 위안이었습니다. 177조 원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중국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형사범, 마약 밀매자, 테러 혐의자, 반체제 인사 이런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안면인식 같은 이런 티에낭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터넷 사용, 대화 기록, 쇼핑 및 여행 기록 등 이런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구축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또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절대적입니다. 모든 결제가 바로 QR코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QR코드를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 국민의 생활상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런 중국의 거대한 사회 감시 체제 확립에 대해서 강력한 권위만이 불안정한 국가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권위주의 감시 체제는 마오쩌둥 주석 시절 확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덩샤오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권리 그리고 부분적인 자유를 허용해가지고 개혁개방 정책을 펼쳐. 그래서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문제는 경제는 발전했는데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불만도 확대되면서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통치 방식으로 회귀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강력하게 통제해야만 공산당 체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 하는지 중국 당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2018년 8월 1일 중국 산둥성 진안시의 순홍광 전 산둥대 교수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순홍광 교수는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도청한 중국 당국은 통화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순 교수의 집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잠긴 문을 부수고 끌고 나갔습니다. 당시 순 교수는 공안이 왔다, 4명, 5명, 6명 이러면서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외쳤는데, 그 소리들이 이 수화기 넘어 고스란히 전해졌고 VOA를 통해서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순 교수가 이렇게 돌연 체포된 건 뭐냐? 중국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들, 그러니까 금기어들이 있는데 이걸 금기어를 전화를 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포착이 된 겁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엄격한 검열 때문에 민감한 키워드, 그러니까 이걸 민감어라고 그러는데요. 이 민감어가 존재합니다. 그런 단어가 인터넷에 올려지면 즉각 삭제되고요. 또 그런 단어를 전화를 통해서 쓰게 되면 즉각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올려지게 되고 바로 도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탈출해서 미국에서 중국의 검열 제도를 폭로했던 전 중국 인터넷 심사원 류리핑에 따르면 시진핑과 관련된 검열 대상 목록에 오른 키워드가 얼마나 되느냐? 35,476개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진핑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민감어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단어들의 조합까지도 규제하기 때문이죠. 금기어는 시진핑 관련 단어뿐만 아니라天安문 사태,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한국말 하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천안문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의 자유, 티벳이나 신장 유구르 이런 것도 당연히 금기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중국 내에서 또는 중국인들과 통화하면서 쑥쑥 내뱉었다간 신상의 유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그런 사회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중국은 해외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중국 내의 정치적 위협을 억누르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마인의 엔트그룹 사태라든지 그동안 있었던 실종 사태들은 결국 찍히면 사라진다는 이런 공포 통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연 이런 어두움의 통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런 중국이 세계 1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G2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